안녕하세요. 명순의 유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섬유질을 과하게 먹으면은 왜 건강에 해로운지, 제 경험담이라든가 그리고 이치를 따져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도한 섬유질이 나쁜 이유는 첫째가 대장에서 발효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유익균 증식을 방해하고 부패균을 증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섬유질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자연식 대가들이 이 식물들, 야채는 좋은 것이다. 고기는 피를 오염시키지만 이 야채는 피를 깨끗이 해주고 피토케미칼, 그리고 항산화 물질,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왕이면 생으로 먹어라. 영양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물들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샐러드라든가 그리고 뭐 해독 주스, 자, 이런 걸 보면은 다 섬유질 덩어리죠. 자, 그런데 이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자, 명수식 섭생에서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생식, 녹즙, 뭐 과도한 야채, 즉 섬유질을 드시지 말라고 하는데, 자, 다른 것들은 내가 마음만 고쳐 먹으면, 즉 지금까지 고정관념만 버리면은 지키기가 매우 쉽죠. 왜냐하면은 그 음식들이 뭐 입에 땡기는 맛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거저 주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것을 챙겨 먹으려면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과도한 섬유질을 줄이는 게, 즉 섬유질 섭취를 줄이는 것은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명수식 섭생을 지키시는 분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자, 그 이유는 이 한국식 밥상이 이 섬유질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명수식 섭생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깨우친 게 바로 과도한 섬유질이 나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과거에는 현미밥, 콩밥, 생채소, 뭐 다양한 야채, 그리고 뭐 견과류까지 열심히 먹었을 때는 변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즉 악취가 심하고 변 앞부분은 좀 꼬들한데 뒷부분은 이렇게 물른 변이 나왔어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피곤했고, 자, 그래서 이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는 다 끊었어요. 자, 그렇게 먹었더니 변은 좋아졌는데 완벽하진 않았어요. 제 생각에 이 생채소는 장에서 이 발효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발효가 잘 된 김치라든가 시래기, 말린 나물 또는 익힌 나물 또는 과일, 이런 것들은 많이 먹어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제 몸으로 이제 그걸 겪게 됐어요. 그게 뭐냐? 집에서 건강식을 한다고 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섬유질 반찬을 먹은 날은 변이 굉장히 좀 나빠져요. 즉 변 뒷부분이 물러지고 좀 악취가 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끔 순댓국을 먹으러 가는데, 자, 순댓국을 먹으러 가면은 생 부추나 풋고추 같은 게 나옵니다. 자, 제가 이것이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먹고 딱 순댓국하고 흰쌀밥, 깍두기 이렇게 세 가지만 먹었을 때는 변이 희한하게 뒷부분까지 꼬들하게 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 번 이제 반복적으로 느끼면서 점차 이제 그것을 이제 깨우치게 됐어요. 이 섬유질을 과하게 먹으면 변이 나빠진다는 것.
자, 그러면 전문가들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대장이 깨끗해진다.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해준다. 우리 생각에도 고기나 쌀밥을 먹으면은 왠지 변이 나빠질 것 같고, 이 야채,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은 변이 잘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은 저는 원래 변이 잘 나왔기 때문에 변은 잘 나오지만 악취가 나고 뒷부분이 물러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깨우친 게 바로 우리 장에서는 이 섬유질이 어디서 소화되는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자, 우리가 이빨로 아무리 곱게 씹어도 이 큰 덩어리로 이 위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게 분해가 됩니다. 즉 삭아서 이 형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건강서적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이 음식이 어떻게 소화되는가, 이걸 명확히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섬유소, 섬유질들은 전부 다 이 대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즉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미생물이 그것을 분해해서 형체를 없어지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은 항문에 나올 때는 진흙을 곱게 갈아놓은 것처럼 아무런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잎사귀들을 많이 먹어보면 그대로 나와버리죠. 자, 그리고 현미라든가 깨 또는 흑미 이런 것들을 먹어보면은 변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씹지 않은 것은. 그 말은 뭔 말이냐?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도 안 되었고 대장에서 미생물이 분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형체가 사라져야 된다. 소화는 즉 녹아야 된다. 그걸 이제 사갔다고 표현하는데요. 자, 우리가 김치를 발효시킬 때는 김치 형체가 그대로 살아있는 형태로 발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장 속에서는 발효될 때 반드시 그 형체가 분해되어 버려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튜브 있죠, 튜브. 생풀로 튜브를 만드는데 완전히 이게 썩어버리면은 흙처럼 변하죠. 그냥 흙이 된 겁니다. 형체가, 풀이 나는 형체가 다 사라져버린 거죠. 미생물이 그것을 분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미생물이 그 음식을 분해를 해서 형체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 관장을 많이 해봤는데요. 관장을 2번, 3번 연달아 해보면은 이 소장 밑에 있는, 즉 상행결장, 저 안쪽에 있는 음식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단감을 입으로 씹어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단감이 씹은 덩어리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렌지 같은 거, 자몽 같은 그 알맹이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 말은 뭔 말이냐? 내가 먹은 섬유소들 있죠. 그러니까 김치라든가 시래기, 호박, 무, 양파 이런 모든 섬유질은 내 소화효소는 즉 위장과 소장에서는 전혀 분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씹은 형태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와서 이 상행결장에서 이 하행결장까지, 직장까지 오면서 이 미생물이 그것을 분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발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형체가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날 때 그렇게 분해가 되어서 형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씹지 않은 현미라든가 깨, 흑미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나오는 이유가 분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고기 같은 경우는 대충 씹어 삼켜도 변에 안 보이죠. 그 이유는 이 효소에 의해서 소화효소나 장내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에 의해서 쉽게 형체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분해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과도한 섬유질은 대장에서 발효를 방해하는데, 자, 그럼 왜 부패를 하게 되느냐? 자,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장내 미생물 중에는 이 흰쌀밥 같은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종이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흰쌀밥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변이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변이 좋게 나옵니다. 자, 이 쌀밥, 복합 탄수화물이죠. 고구마, 감자 같은 빵, 밀. 자, 이런 음식들은 내 소화효소가 분해하기도 하지만 내 소화효소가 분해하지 못한 것들은 대장까지 내려와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쉬운 탄수화물이 제가 흰쌀밥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자연식 대가들은 흰쌀밥은 설탕 덩어리다, 이렇게 비난만 하죠. 그리고 혈당만 올린다. 자, 그렇지만 이 흰쌀밥은 이 소화도 잘 쉽지만 장내 미생물의 가장 쉬운 먹이입니다. 어떤 탄수화물보다. 그래서 소화력이 떨어지는 환자한테는 흰 밥이나 흰 죽만 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흰 쌀밥은 장내 미생물의 가장 좋은 먹이라는 말을. 자, 그렇지만 어떤 음식보다 장내 미생물의 가장 좋은 먹이가 흰쌀밥이다. 현미밥이 흰쌀밥보다 나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장에서 미생물의 어려운 먹이다. 유익균의 어려운 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쉽게 알 수가 있는 이유가 우리가 막걸리 만들 때 현미로 담지 않는 이유는 발효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걸리 담을 때는 꼭 흰쌀로 담는 것입니다. 우리 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흰쌀밥은 유익균을 쉽게 증식시키고 현미밥은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미가 가지고 있는 미각, 껍질이죠. 이것도 섬유소인데 이 곡물의 껍질은 장에서 발효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씹지 않으면 그대로 나오지만 그것을 씹어도 이 미생물이 분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미는 100번, 1000번 씹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 현미효소처럼 발효를 시키면 또는 통밀빵처럼 발효를 시키면 대장에서 발효가 쉬운 섬유소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흰쌀밥을 많이 먹고 섬유질을 줄이면 줄일수록 변은 좋게 나오더라. 제가 이것을 너무나 여러 번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이 섬유질 섭취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김치도 좀 잎사귀 부분보다는 줄기 부분 위주로 먹고 깍두기 정도. 또 어떤 때는 이 김치를 그냥 먹는 것보다 찌개로 좀 싱겁게 푹 끓이든가 또는 돼지 등뼈 넣고 푹 끓여서 먹는 김치 정도. 파김치 먹고 싶으면 그냥 한두 고당만. 이렇게 좀 섬유질 섭취를 줄였더니 지금은 화장실에 10번을 가면은 10번 다 변기물이 아주 깨끗합니다. 이 말은
변이 뒷부분이 무르지 않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어떤 때는 화장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이 현재 설사변을 하거나 무름변이 보는 분일수록 이 섬유질 섭취를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재 장이 안 좋은데 이 장을 좋게 만든다고 이 섬유질을 많이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 변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섬유질 섭취를 줄이면은 변이 좋아지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건강식을 한다고 자기는 맨날 그 풀떼기, 현미 채식, 식물들 위주로 먹는데 자기는 변해서 냄새도 나고 방구도 많이 낀다 이겁니다. 근데 남편은 그냥 가끔 집밥이나 먹고 외식을 하면서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외식을 자주 하겠죠. 그런데도 변이 좋다는 것입니다. 섬유질을 과하게 드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외식했을 때 변이 좋았던 것처럼 다른 분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외식으로 갔다가 그냥 고기를 좀 많이 먹고 명수식 섭생에서 말한 것처럼 생채소 안 먹고 그냥 흰쌀밥만 먹었더니 변이 좋게 나오더라. 그리고 외국 여행 갔는데 그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가면은 반찬이 없죠. 뭐 샐러드나 조금 있고 뭐 피클 그리고 고기나 빵, 면 요리죠. 그렇게 먹었는데 한국에서 먹을 때보다 변이 더 황금변이 나오더라. 자, 빵은 우리가 밀가루로 만들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소금만 넣고 만든 바게트 같은 빵은 이 소화도 쉽고 이 장에 좋습니다. 즉 변에 좋아요. 이 발효시켜 놨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에 좀 쉬운 먹이가 됩니다. 발효시키지 않고 짜장면이나 면으로 먹을 때 이게 좀 소화도 어렵고 변에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서구인들이 발효를 충분히 시킨 그 빵은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황금똥빵을 만든 그 사장님 얘기예요. 인터넷에 쳐보면은 황금똥빵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산 통밀로 만든 빵인데요. 이분이 10몇 년 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친구 집에 머물면서 그냥 미국식 식단으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고기나 발효시킨 빵, 그리고 피클, 뭐 반찬이 없죠. 뭐, 그렇게 먹었더니 한국에서 먹었을 때보다 한 3, 4일 지나니까 변이 기가 막히게 좋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빵이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아예 직업을 바꿔서 황금똥빵이라는 빵을 만드는 빵 장수가 됐어요. 자, 여기서 이분은 단순하게 뭐 빵이 변에 좋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지 이 섬유질을 적게 먹으면 변이 좋아진다는 것 자체는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군대밥을 자주 언급을 하죠. 이 군대밥은 이 식판에 밥이 나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흰쌀밥에다가 고깃국 하나, 김치나 깍두기 하나, 오뎅 볶음 아주 단순하게 나옵니다. 자, 근데 군대 있을 때 이렇게 먹으면은 변이 아주 좋습니다. 군대 있을 때 내가 변 안 나온다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오히려 제대하고 건강식 한다고 집에서 밥을 먹으면 변이 더 안 좋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의 식당밥도 군대밥 비슷하죠. 이 식판을 보면은 흰밥. 자, 우리 군대 있을 때는 밥 정말 많이 먹죠. 뭐 2그릇씩 먹죠. 흰밥 그리고 고깃국, 뭐 김치찌개든 뭐 생선찌개든 뭐 아무튼 된장국이든 나옵니다. 근데 된장국이 나올 때는 고기가 없으니까 반드시 제육볶음이나
뭐 계란 또는 생선 튀김, 꼭 고기를 줍니다. 그리고 반찬이라고 하는 것은 김치나 깍두기 둘 중에 하나만 줍니다. 그리고 뭐 어떤 때는 뭐 단무지가 나올 때도 있고 오이 그 장아찌가 나올 때도 있고, 아무튼 섬유질 반찬은 한두 가지만 먹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에서 먹는 거에 정말 5분의 1도 안 먹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섬유질을 적게 먹고 흰밥을 많이 먹을수록 변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기 싫지만 어떻게 보면 잔인한 진실입니다. 자, 제가 옛날에는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분명히 변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도 없이 느꼈지만 고기는 웬만큼 먹어도 변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적당히만 먹으면은 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위장과 소장에서 소화효소에 쉽게 사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분해되어 버립니다. 아주 쉽게. 그래서 대충 씹어 삼켜도 변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콩이나 견과류는 소화효소에 잘 삭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화기가 육식동물 소화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콩과 견과류는 이 섬유소도 들어있지만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기 때문에 소화효소에 분해되지 못하고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장에서 부패를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콩과 견과류나 현미를 드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채소는 당연히 익힌 나물이나 이런 김치보다 훨씬 어렵죠. 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은 절대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콩나물 대가리 안 씹으면 그대로 나오죠. 0.1도 안 삭죠. 자, 그만큼 소화효소나 대장에서 분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키우는 애들이 뭐 5살 난 애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한번 보십시오.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는가? 쌀밥이나 고기,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먹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식 한다고 야채 여러 가지 먹지 않죠. 애들은 정말 반찬을 그냥 기본만 먹죠. 자, 그런데 그렇게 먹고 똥 못 산다는 애들 없죠. 물론 애들이야 뭐 나이 먹은 사람보다 소화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변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섬유질을 적게 먹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애들도 소화력이 좋은 애들도 이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은 변에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보십시오. 자, 그때는 정말 쌀이 귀했죠. 그렇지만 아무튼 밥을 많이 먹었어요, 일단. 그리고 뭐 잡곡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현미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콩을 많이 놓아 먹지는 않았어요. 만두콩이나 강낭콩 나올 때 좀 풋콩일 때 좀 까서 좀 놓아 먹었죠. 자, 아무튼 흰쌀밥이나 보리밥을 많이 먹었고, 반찬 그때 김, 미역 참 가끔 먹었죠. 버섯 요리도 거의 없었고, 김치 하나였던 것 같아요. 김치 하나에다가 뭐 김치도 뭐 무김치, 뭐 배추김치, 뭐 이런 김치죠. 자, 그리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죠. 자, 그때 무슨 반찬을 많이 싸가지고 다녔나요? 정말 김치 하나였죠. 밥은 정말 많이 싸가지고 갔죠. 거기다가 김치나 단무지, 정말 잘 사는 집은 멸치나 계란 정도, 뭐 장조림. 자, 결국은 흰쌀밥을 굉장히 많이 먹고 그 반찬은 김치나 된장국, 시래기 이 정도만 먹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젊고
활동량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항상 배고프게 살았기 때문에 또 소화력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자, 이 건강식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리고 현대인들은 활동량이 극히 적습니다. 자, 나이 먹으면 젊었을 때보다 소화력이 확 떨어지죠. 그리고 또 병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암 때문에 항암하시는 분들은 소화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건강식 한다고 식물들을 많이 먹는다는 것이죠. 자, 섬유소는 장내 미생물의 먹인데 우리가 음식을 뭐 김치, 과일, 시래기, 뭐 말린 나물, 김, 미역, 버섯 이렇게 이름을 달리 불리지만 결국은 식물들이고 식물들은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섬유소입니다. 섬유질이죠. 식이섬유. 자, 이 명수식 섭생을 지켜도 이 섬유질 섭취를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가 우리 한국식 식단이 섬유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해독 주스니 무슨 명한 주스니 청열 주스니 자, 야채는 무슨 피토케미칼이 많다, 뭐 항산화 물질이 많다, 항암 물질이 많다. 그래서 토마토, 브로콜리, 뭐 케일, 양배추 뭐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많이 찾아 드십니다. 식사 때 섬유질을 많이 드시고 또 따로 이것들을 아침마다 또 갈아 먹죠. 자, 그리고 당질은 암의 먹이다. 고기는 육류 단백질은 암을 만든다. 흰쌀밥은 혈당을 올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자, 식물들로 배를 채웁니다. 즉 섬유질로 배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심한 부패를 일으킵니다. 자, 섬유질만 많이 먹나요? 그러면 현미밥에다가 뭔가 잡곡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이런 것까지 많이 먹으면서 식물 위주로 즉 섬유질을 과다하게 먹게 되면 최악의 섭생이 됩니다. 자, 그런 분들은 방구도 많이 끼고 악취나는 변을 보고 굉장히 피곤한 몸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설사변을 보면서 살이 말라갑니다. 정말 그것은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보다 훨씬 못한 짓입니다. 스스로 죽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서 죽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곡체식 동물이라서 왜 야채, 즉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은 소화가 잘 돼야 되는데 왜 대장에서 부패하게 될까? 자, 그 이유 중에 큰 하나가 우리 소화기 자체가 육식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육식동물. 자, 사자가 육식동물이죠. 사자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소화가 쉽죠. 그런데 풀떼기를 많이 먹게 되면 과연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처럼 똑같이 변이 나빠지면서 가스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자, 인간이 육식동물일 수밖에 없는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원시 선조들이 500만 년 정말 너무나 장구한 세월 동안 수렵 채집을 했습니다. 수렵 채집을 했기 때문에 고기로 대부분 배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기만 먹는 민족은 있어도 채소만 먹는 민족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화기가 육식동물이 소화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과하게 먹으면은 이 초식동물처럼 발육을 잘 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기로 배를 대부분 채웠고 과일이나 이렇게 잘 익은 과일은 섬유질이 좀 적고 당질이 좀 많죠. 그래서 좀 많이 먹어도
장이 건강한 사람한테는 변을 나빠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비건식을 한다든가 좀 식물을 즉 자연식, 현미 채식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고기를 먹으면 병에 걸린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죠. 인간이 육식동물이라면은 절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의식이 높은 인간이 남의 살을 먹는 그런 육식동물, 즉 왠지 의식이 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인간은 장구한 세월 동안 육식을 하면서 진화해 왔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수렵 채집을 했다면 어쩔 수 없는 육식동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살 애한테 한번 음식을 주어 보십시오. 야채나 채소를 찾는지 줘도 안 먹죠. 근데 고기 없으면 반찬 투정을 하죠. 고기를 가장 좋아하죠. 자, 육식동물한테 그 고기하고 야채를 주어 보십시오. 뭘 먹는지. 고기만 먹고 야채는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5살 난 애가 야채를 주면 거들떠보지 않고 고기만 찾는다는 것은 인간 소화기가 육식동물에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은 육식동물, 즉 사자가 풀떼기를 많이 먹은 것처럼 대장에서 발효가 어려운 것입니다. 현미효소를 해 드시는 많은 분들한테 제가 통화를 해보면은 이 효소를 드시고 굉장히 변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도 찌고 피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졌다. 자, 그런데 제가 여쭤봅니다. 변이 끝까지 고드라느냐? 어떤 때는 화장지가 필요 없고 변기물이 깨끗하게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은 좋을 때도 있고 좀 뒷부분이 물러질 때도 있고 좀 가스가 찰 때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못 지키는 게 바로 과도한 섬유질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이 과도한 섬유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섬유질을 줄이고 아주 단순하게 한두 가지만 드셔라. 그리고 잎사귀보다는 뿌리나 열매 위주로 그것도 푹 익혀서 부드럽게 해서 드셔라. 제가 섬유질을 섭취할 때 장에서 발효가 쉽게 먹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자, 그러면 대부분 이런 반문하십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먹어서 그러면 영양 부족이 되지 않느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큰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야채를 여러 가지 먹는다고 그 야채 개개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다 얻는 게 아닙니다. 일단 불로 익히면 많은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자, 그리고 그 식물 자체 영양은 그 고기에 비해서 굉장히 영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흡수율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들 아무리 여러 가지 먹어도 그 영양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영양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섬유질 반찬 5가지를 먹고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는 것보다 깍두기라든가 김치, 된장국 한두 가지 먹고 장에서 발효가 더 잘 될 때 더 많은 영양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음식 자체의 영양보다는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주는 영양이 더 훨씬 많고 더 다양하고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양을 얻는 방법을 식물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김 하면 성분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단백질도 많고 무슨 엽산도 많고 무슨 비타민 뭐도 많고. 자, 또 버섯을 찾아보십시오. 또 버섯도 무슨 버섯별로 온갖 영양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추는 뭐가 적고 뭐가 많고, 브로콜리 항암 성분이 많고, 자 이렇게 보면은 온갖 것을 챙겨 먹을수록 나는 더 많은 영양을 얻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양소가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흡수도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먹게 되면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켜 오히려 미생물이 만드는 영양을 못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섬유질 섭취를 줄일수록, 즉 변이 좋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영양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가짓수에 집착하지 마시라. 자, 그리고 외국인 밥상을 보십시오. 우리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널어놓고 먹는가. 자, 한국 사람들이 대장암 세계 1위 이유가 그렇게 섬유질까지 과다하게 먹으면서 장에서 부패하는 식물들 위주로 먹기 때문입니다. 그게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입니다. 물론 가공식품이 나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자,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대장에서 가장 심하게 부패를 일으키게 먹기 때문에 대장암이 많은 것입니다. 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고 장이 깨끗하면은 대장암이 생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한식은 무조건 건강식이라고만 믿고 있는데, 아무튼 현대인들한테 한식은 즉 과도한 섬유질 여러 가지 먹는 것들, 그리고 양념 범벅, 이게 전부 다 대장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자, 영양을 찾으시려면은 식물들에서 찾지 마시라는 겁니다. 식물들은 단순하게 장내 유익균의 먹이만 되면 된다. 그런데 어떻게 먹었을 때, 즉 단순하게, 즉 발효가 쉬운 조합으로 섬유질 총량을 백미밥과 비율에 맞춰서, 즉 백미밥은 좀 적당히, 그리고 이 섬유소는 최대한 줄여서 먹을 때 변이 좋아지게 만들면은 우리는 그 식물들을 통해서 그 영양을 얻을 수가 있다. 즉 식물 자체에 영양을 넣는 게 아니고 장내 미생물의 쉬운 먹이로 먹어서 간접적으로 그 영양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식물 개개인에 들은 영양소를 따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마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양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그게 영양 밀도가 높은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발효 음식, 이 현미 요소는 또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현미의 영양뿐만 아니고 증식한 미생물이라는 그런 영양까지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양을 찾기 위해서는 현미 요소와 발효 음식, 그리고 고기, 여기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생야채, 이런 것은 절대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생과일, 제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음식들, 즉 식물들을 드시지 말라고 하고, 이 과도한 섬유질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깨우치게 된 것은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식물들을 먹어오면서 변이라든가 제 컨디션을 살펴보면서 깨우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체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아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앞으로 변을 관찰해 보면서 그 전날 무엇을 먹었는가, 즉 특히 섬유질을 얼마큼 먹었는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기라든가 또는 라면, 피자, 치킨 이런 나쁜 음식을 먹었다고 변이 그렇게 심하게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고 있는 식물들을 많이 먹을수록, 특히 과도한 섬유질, 이게 변을 나빠지게 만든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섬유질 섭취를 최대한 줄이셔라. 변이 꼬들하게 나올 때까지. 자, 영양 따지지 마시고 아무튼 섬유질량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장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자, 이상으로 이 과도한 섬유질은 변에 안 좋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